벡터의 해석에서 일단 먼저 좀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니 이 벡터가 무엇인지 이제 먼저 알아보고 좀 가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먼저 참고적으로 이 벡터 및 스칼라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숫자를 보고 어떤 거는 벡터라고 부르고 어떤 거는 이제 스칼라라고 이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느 때 벡터고 어느 때 스칼라인지 그걸 이제 용어를 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서 첫 번째로 이 스칼라라는 걸 한번 보죠. 이 스칼라라는 값은 어떤 물리적인 양을 표현해 줄 때요. 크기만을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을 다 스칼라 값이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크기만 존재한다라고 좀 알아두시면 돼요. 이제 두 번째 벡터. 이 벡터라는 값은요, 어떤 물리적인 양을 표현해 줄 때 크기만을 가지고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요. 크기와 방향이 어느 쪽으로 하는지 방향까지도 표기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말로 쓰면요, 크기와 방향이 동시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게 이제 간단히 구분하면요, 이 스칼라 그럼 이제 어떤 값의 크기만을 제시해 주고 있으면은 스칼라란 말을 쓰고요. 벡터다 그러면 이 크기도 존재하지만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이 방향성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스칼라 값이다 벡터 값이다 구분을 해주시면 돼서 스칼라 그러면 크기만 있고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있다,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이 벡터를 이제 도시화 그림으로 그려서 이제 한번 표현해 줘야 될 때가 있어서 벡터의 도시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벡터를 이제 그림화 시켜줄 때요, 어떤 식으로 하시면 되냐면, 여기 칠판에 어떤 직선이 하나 있다 해보죠, 뭐. 이 직선이 가지고 있는 크기가 있겠네. 그럼 이제 A라는 어떤 크기를 가지고 있다 해봅니다. 그럼 이러한 식으로 그림을 그려놓게 되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방향성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스칼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벡터적으로 표현하려면 여기다 화살표를 이렇게 하나 딱 붙여주게 되면 밑에서 위로 향한다는 방향이 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벡터다라는 거. 그때 이 벡터를 문자화 표기해 줄 때요, 크기는 A라는 값을 갖는데 벡터라는 걸 표현해서 위에다 이렇게 화살표를 붙여서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크기는 A인데 벡터라는 걸 표현해서 위에다 이렇게 도트를 붙여주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크기는 A인데 벡터라는 걸 표현해서 이렇게 앞에다 이렇게 화이자를 하나 더 거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화 시켜서 표기할 때는 뭐 하나로 통일해서 쓰는 건 아니고요. 그때 이제 쓰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는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상에서 요 화살표가 없는 부분, 요거는 이제 기점이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요 화살표가 있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종점이다 그래요. 요 기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종점을 다른 말로 쓰면 뭐라고 얘기하셔도 되면 도착점이라고 하셔도 돼. 그래서 화살표가 없는 기점에서 출발해서 화살표에 있는 종점에서 끝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화 시켜서 표현할 때 이러한 표현을 쓴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하나만 더 참고적으로 보시면요, 우리 이제 벡터는 벡터인데 단위 벡터라는 용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럼 벡터는 벡터인데 단위 벡터 그러면 단위자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요, 유닛 1이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위 벡터 그러면 말로 간단히 쓰면요, 이거는 크기가 1이며 방향을 제시해 주는 벡터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1이며 방향을 제시해 주는 벡터, 이거를 단위 벡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크기가 1이다 보니까 이 1에다는 어떠한 숫자를 곱해도 크기에는 영향을 주질 않습니다. 단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그 방향만을 제시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단위 벡터 한 가지만 종류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3차원 공간이다 보니까 3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차원 공간일 때 축을 3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X축이라는 게 있고요, Y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Z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이 X축에 대한 단위 벡터를 우리가 문자화 시킬 때 뭘로 표현하냐면 소문자 I로서 표현합니다. Y축에 대한 단위 벡터를 뭘로 표현하냐면 소문자 J라는 걸로 표현해줘요.
Z축에 대한 단위 벡터를 뭘로 표현하면 소문자 K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I나 J가 K가 나오면 이건 단위 벡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는 어떠한 것을 곱해도 크기에는 영향을 주질 않습니다. 단지 어느 방향인지 그 방향을 제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I가 붙어 있으면 X축이라는 얘기고요. J가 붙어 있으면 Y축이라는 얘기고 K가 붙어 있으면 Z축이란 그 방향을 표시한다라는 거. 근데 이제 문자화 시킬 때 이렇게 I, J, K를 통상적으로 많이 쓰고요. 또 다르게 표현할 때는 뭐 I 대신에 이렇게 소문자 AX를 써서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J 대신에 소문자 AY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뭐 K 대신에 소문자 AZ를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붙어 있으면 단위 벡터다. 그럼 여기에다는 무엇을 곱해도 크기에는 영향을 주질 않습니다. 단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X축으로 가는지 Y축 가는지 Z축 가는지 그 방향만을 제시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단위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용어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요, 벡터의 표현을 한번 해보죠. 그럼 벡터라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해줄 때 우리가 공간에다 이제 표현하면 좌표로 이제 표기를 해주는데요. 세 가지 좌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직각 좌표계도 있고 원통에 대한 좌표계도 있고요. 구에 대한 좌표계도 있는데 시험에서 이제 주로 쓰는 것들은 무엇을 이용하냐면 직각 좌표계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직각 좌표계를 이용해서 이제 간단히 이제 해보면요. 우리가 3차원 공간이다 보니까 축이 이렇게 세 개의 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X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Z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X와 Y는 축이 다르다 보니까 수직 90도를 항상 이루는 거고요. Y하고 Z 축이 다르니까 이도 수직 90도를 이루고요. Z와 X도 수직 90도를 이룹니다. 그래서 세 개의 축이 90도의 각을 이루다 보니까 직각 좌표계다 그럽니다. 그때 어떤 공간에 이미 한 점을 직각으로 다 연결해서 만들어 보면 이러한 육면체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요 지점에서 요 지점까지 날아가는 어떤 A라는 벡터가 하나 있다 해봅니다. 그때 요 A라는 벡터를 이제 표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표기를 해주시면 되냐면 X축으로 이동한 거리가 있으니까 그걸 임의로 AX라 해보고요. Y축으로 이동한 거리가 있으니까 그걸 AY라 해보고요. Z축으로도 이동한 거리가 있으니까 AZ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요 X축으로 간 방향을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다 단위 벡터 스몰 i를 붙이고요. Y축이니까 단위 벡터 J를 붙이고요. Z축이니까 단위 벡터 K를 붙여줍니다. 그럼 요거를 이용해서 하나씩 구해보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벡터 A의 표현 이렇게 물어볼 때 있어요. 그럼 벡터 A를 이제 표현을 해보면요. 어떻게 표기를 해주시면 되냐면 X축으로 이동한 거리가 있으니까 그걸 AX. 근데 이렇게 AX만 딸랑 써놓으면 X축으로 갔는지 Y축으로 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X축의 값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다 단위 벡터 I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I는 단위 벡터니까 크기가 1이야. 그래서 1에다 AX 곱해 AX. 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X축으로 갔다는 방향을 표시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Y축으로도 갔네. AY만큼. 근데 이게 Y축으로 진행했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방향을 J라는 단위 벡터를 붙여서 표현해 줍니다. 그 다음 이제 Z축으로도 갔죠. 아까 AZ. 근데 이거 Z축으로 갔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다 단위 벡터 K를 붙여줍니다. 그럼 이거 이제 전체니까 합산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A라는 벡터를 표시하면 이러한 식으로 된다라는 것은 X축으로 AX만큼, Y축으로 AY만큼, Z축 AJ 같은 같다라는 걸 표시를 해준 겁니다. 그럼 이제 표현을 했고요. 요걸 가지고 이제 크기만을 한번 구해봅니다. 벡터의 크기. 그러면 A라는 벡터의 크기를 구해라 라고 나오면 양쪽에다 짝대기 두 개를 붙여주면 크기를 구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벡터에 대한 크기를 구해내는 방법은요. I, J, K 개수만 제곱시켜 더해 루트를 씌웁니다. 그래서 I에 대한 개수 그러면 앞에 붙어있는 걸 개수다 그래서 AX입니다. 그거 제곱. 그 다음에 J의 개수 그럼 앞에 붙어있는 거니까 AY. 그거 제곱. K에 대한 개수 그럼 AZ입니다. 그래서 AZ. 그거의 제곱. 그래서 개수들만 제곱을 해서 다 더해서 루트를 씌워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벡터에 대한 크기를 구하시오라고 나오면요. I, J, K 개수들만 제곱을 시켜서 다 더해서 루트를 씌워주면 그 벡터에 대한 크기만을 계산한 거다라는 거.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요. 방향 벡터라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럼 방향 벡터를 우리가 이제 문자로 표기를 해줄 때는요. 소문자 N자로 표현해 줍니다.
그럼 요 방향 벡터도 의미적으로는 단위 벡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1이면서 방향만은 이것도 제시한다라고 보시면 돼서 말로 간단히 쓰면요. 크기가 1이며 방향을 제시해주는 벡터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것도 크기가 1이다 보니까 요 1에다는 어떠한 숫자를 곱해도 크기에는 변화가 생기질 않습니다. 근데 단지 전체 방향이 어디로 진행하는지 전체 방향을 펴주십니다. 근데 그걸 계산하는 방법은 방향 벡터 스몰 n을 구해라 라고 나오면요. 자신의 벡터를 자신의 크기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상에서 이제 가끔 이러한 식으로 방향 벡터를 구하는 형태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어진 벡터를 자신의 크기로 나누어 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럼 요 내용을 안다면 요거 다시 쓰면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눗셈이니까 건너가면 곱셈이 됩니다. 그래서 A라는 벡터를 다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벡터 A의 크기에다가 방향 벡터를 곱해도 된다라는 거. 그래서 크기에다가 방향 벡터를 곱해주면 전체 방향까지 표시된 A라는 벡터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이제 형태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서 전체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벡터 A를 좌표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이러한 식으로 된다라는 거. 크기를 구해라 하면 이렇게 개수만 제곱해 더 루트 씌운다라는 거. 그다음에 방향의 벡터를 찾아라면 자신의 벡터를 크기로 나눠주시면 되고 거꾸로 크기와 방향 벡터 주고 벡터를 구해라 하면 이렇게 넘어가서 곱해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이제 세 가지 정도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